부산이 막 불어나고 이런 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또 알게 모르게 정관 외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박근혜 때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가는데 무능해서 금방 잘려요. 그게 곽상도예요. 곽상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91년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말기가 됐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요. 네. 80년대는 민주화 투쟁이었다고 보면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지 학원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해요. 저쪽 애들이 지금 뭐 저 대북 전단 이야기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안 정국을 만들어요. 빨갱이 색깔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게 불을 붙였던 게 그거지. 강경대 학생 그 쇠파이프에 이제 백골단 쇠파이프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 결정적으로 불을 질러요. 그때 전민련 전국 그러니까 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분실을 합니다. 근데 김기설 씨의 친구가 단국대학교의 강기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엮어버리냐면 이제 이 학생 운동권 등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강기훈이 김지사의 유서를 대필하고 죽음을 방조했다 이런 거. 근데 검찰 조사를 보면은 필체도 다르고 완전히 다 가짜 조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했던 수사에 참여했던 사실상 조작에 참여했던 자가 바로 곽상도 검사입니다. 여러 검사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거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재심돼야 된다라고 해서 재심까지 받고 강기훈 씨는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권고를 하나 해요. 곽상도는 사과를 하라고.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이 유설 대필 사건은 국정원보다 더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검찰이 개입했다면. 저번에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도 사실상 국정원한테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정원한테 속은 게 아니라 검사가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작 사건에 검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지어서 그러니까 니들은 유서까지 대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력이야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정부의 기조였을 거예요. 조작하라고. 이런 거 영화로 나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놈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제도 화를 냈지. 곽상도뿐만 아니라 김용판도 국회에 들어가 있어.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 진짜. 이런 애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요. 두 분 다 대구네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런 판결을 내리고 나서 그 잘못을 시인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재판을 내린 판사가 아닌 재심 과정에서 재심 판사가 사과를 한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마 임기 중에 사과한 적이 한 번 있고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곽상도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게 이 강기훈 자살 방조 사건, 이 사건인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왜? 자기는 공판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뿐 수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과를 한다는 게 반드시 내가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도의적 사과도 분명히 있어요. 어찌 됐건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데 내가 공판검사에서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왜 몰라? 조금이라도 더 사건 잘 봐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알았어야지. 아무튼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인간의 결일 거예요. 그게.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자가 와서 내 품에서 내 환자가 나한테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족한테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언하고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지 뭘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곽상도 같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으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법률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를 하는 게 인간의 결일 텐데 그것을 못하는 게 바로 곽상도라는 자의 결이겠죠.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아까 말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하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2012년에 재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명숙 뇌물 조작 사건인데 그 재심에 걸리기까지 보통 3, 4년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렇죠. 재심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재심이 개시돼가지고 2014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기훈 씨가 무죄를 선고받아요.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으로. 못 받아들인다 이런 거지. 그때 2014년에 고등법원에서 강기훈 씨가 이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합니다. 그중에 곽상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국가가 정말 이게 이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곽상도 같은 자는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냥 지켜봤기 때문에 황교안 같은 공안검사가 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요.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곽상도의 행위나 황교안의 행위는 친일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거에 있어서 자기 뇌피셜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음모론 퍼뜨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타살당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이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이건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잖아. 자살을 발견한 사람, 관련되어 있는 수사, 경찰, 이거 부검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면 이게 사실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곽상도의 뇌피셜은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검사 몇 놈하고 언론 몇 놈만 동원되면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필한 사람, 자살을 방조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마인드 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윤미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윤미향이 자신의 죄를 그 손 소장님한테 더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타살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요. 정말 한 4, 50년 뒤떨어진 마인드의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속마음 같으면 정말 처벌을 하고 싶어요. 그 경찰은 좀 변했습니다. 어저께 민감역 경찰청장이 이한열 열사 모친을 만나 참여를 했어요. 경찰로서 처음 일이죠. 지금 검찰 출신 곽상도도 더 이상 그런 자식을 참여하는 자세로 강기훈 씨한테 참여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 같은 플레이는 그만하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곽상도 이야기였습니다. 곽상도. 안진걸 소장이 민생경제연구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거냐면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요즘에 너무 많이 냈잖아요. 우리가 보도한 것만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이거 대표적인 시점도 다른 거짓말.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뭐 배고프다 한 할머니의 돈 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 요거에 대한 고발이에요, 고발.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 요렇게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랬죠. 조선일보 기자가 이랬다니까. 삐딱하게. 네. 이러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 가짜뉴스가 어딨냐고 엄청난 거 발견했네요 하고 비아냥대는 미친 한 대 때리고 싶죠. 반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 기자가 찾아보면 재밌는 기사 많이 냈어요. 장 기자. 네, 박재영 판사가 안진걸 씨 보석 허가 판결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불법 시위 피고인 두둔 발언이라는 그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제 눈에서 가장 좀 눈에 보였던 거는 이 게임에 관한 또 그렇게 막 독한 기사를 많이 냈더라고요. 게임 또 다른 마약 잔인하게 죽일 수 이기는 게임 처음엔 식은땀 나중에 무덤덤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구 맘대로 클리앙이 좌파 대표 사이트 뭐 이런 되게 재밌는 기사 많이 내신 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쫓아 나와서 비아냥 거래야만 했던 그거는 겁먹은 거라고 봅니다. 예. 방금 그 게임 제목에 조선일보 보도라고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딱 맞는데요. 한 그러니까요. 번만 다시 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름도 말해주세요. 좀.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아니, 기사. 제목을 조선일보 아, 보도로 대구 바꾸면 출신이네. 너무 딱 대구 출신이야. 마음 아프다 또. 고생이 아이고. 많으십니다. 아, 게임 또 다른 마약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그렇네. 음. 정말로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그렇네요.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그렇죠. 처음에는 식은땀, 나중에 무덤덤, 좀 더 있으면 이제 비아냥.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딱 맞는 상황이네요. 그렇네. 가짜 뉴스를 막 내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지금 윤미향 건에 대해서만도 쏟아낸 가짜 뉴스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고발을 해.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올 수는 있죠. 근데 그 비아냥거리면서 대단한 발견을 했네요 하고 이죽거리면은 그 뒤에 기장이 뒤에서. 그 자체가 양아치스러움을 그냥 표현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가 뭘까요? 조선일보에는 왜 씨발 양심선을 하는 기자 한 명도 없냐? 그렇잖아. 꼭 앞에 그게 들어가야 되나? 열받아서 그래. 이게 제가 최민희 의원님이 쓰신 그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저거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최민희 의원님이 언론 비평을 하시면서 조선일보 기자를 읽으면 조선일보 기자를 읽으면서 그걸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비아냥과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에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성격이 나빠지고 성격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와요. 예, 성격이 피폐해지고 성격이 나빠진다. 저 그거 진짜 동의했거든요. 정말로 이건 산업재해다. 정말 그 하는 사람. 근데 그런 글을 토해내는 자, 말 그대로 그런 독서를 토해내는 자가 저도 기자일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해요. 이미 기자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펜을 흉기처럼 쓰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폭이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수단이 다른 거야. 조폭은 주먹이죠. 또는 칼이죠. 기자 이 새끼들은 몰려다니면서 이 소위 기자라고 하는 그 허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조폭스러운 거예요. 자기 조직만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 기자가 아닌 거지. 그냥 조폭인 거지. 어제 그 장상진 기자잖아 이분이요. 영상을 봤는데 내용을 보면 조폭하고 똑같아요. 깝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깝치는 게 그래 뭐가 있는데 맞아요. 이래요. 아. 뭐가 있어. 아니 그 조폭들이 합법적인 공간에 가면 네. 미통당 같은 양아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뭐 판검사 출신은 조폭과 뭐가 다르냐? 하는 인생의 결이 똑같으면 다 조폭이랑 똑같은 거죠. 양아치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